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대답도 약하고 목소리 힘도 없고. 자,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판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판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라이팅을 주로 했는데 2학기 때는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 아주 특별히 마련한 이거 한번 보세요. 강의실에 한번 돌려볼게. 출연이 좀 어려운 학생은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최첨단 강의실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됐으니까 수준도 많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그죠? 이 강의실이 이 정도인데 강의 수준이나 학생들 학습 수준은 상당히 도현아, 이제 끝났다. 예. 자, 그런데 PC 보안 점수 이거는 계속 나오네. 자, 그러면 우리가 1학기 때 학습할 때는 배의 역사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가설이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이크 켜놔야 된다, 너거. 너거 잡담하는 거 다 녹음돼. 내가 가서 다 들어볼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그 벼 역사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꼭 이것은 학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유인물들을 내가 유인물은 안 나눠줍니다. 거의 나눠주는 일이 없는데 특별히 나눠준 이유는 자, 우리나라 벼의 역사, 벼농사의 역사를 보면은 사만시대를 얘기하지만 종자가 벽시가 출토된 연도를 보면 충북 청주 알죠? 청주. 예, 옛날에는 청원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소롤이라는 데가 동네가 있어. 그 발음도 잘 소롤이에서 발견된 벽시가 몇백 개 정도, 160개 정도 됩니다. 이게 탄소 동위원소 있죠.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누가 6이고? 탄소 6번입니다. 그렇지. 6입니다. 그럼 분자량은 10이죠. 수, 헬, 리, 배, 붕, 탄, 탄소죠. 10이죠. 그럼 12가 노멀인데 일반적인데 여기 13짜리 아이스톱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 13짜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비추면 연대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 있는 모든 그 과거의 연대, 예를 들어서 철기는 뭐 왕관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걸 갖고 다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도 중심설, 아프리카 유래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게 7,000년, 8,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보다 2배 되는 벽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해석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중국 학자들이나 다른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허구다라고 얘기 안 해요. 미국에 있는 중국에서 유학한 미국에서 교수 한 분이 중국인 교수죠. 이분이 이건 분명하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흥청이 수원에 있을 때 회의를 열었는데 중국 학자들 와서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냐고. 이 제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scientific evidence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지는 동시에 그러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벼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아배는 기원지로부터 약 7,000년 전 양쯔강이라고 하면 중국이죠. 여기서 시작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0년 전에
황해 유역까지 전파됐다. 여기서 동남서북쪽으로 퍼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배배는 약 4,500에서 5,000년 전 중국으로 전해진 것이 분명한데라는 말을 썼단 말이지. 이 분명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15,000년 전에 소로리에서 탄화미, 탄 거예요. 제가 흔적은 그대로 있어요. 형태는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나라 벼농사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강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하천을 중심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평야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해안 쪽으로 중심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이 과거부터 풍족했다 하는 겁니다. 그 동쪽은 어때요? 산악 지역이 많죠. 그러니까 벼농사가 힘들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서로 보면 어디가 잘 살았느냐, 서쪽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풍류라든지 뭐 보면 우리가 민요, 뭐 창 같은가요? 하여튼 악기 다루는 거, 가야금 이런 것들 다 보면 이 서쪽에서 거의 다 발생하고 수준도 훨씬 높았다. 그게 뭡니까? 벼역사, 벼농사 재배 면적하고 비례해 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벼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일본에서 이제 유적 발굴한 데 보면 2500년에서 3000년 전쯤에 우리 한반도에서 아마도 신라겠죠. 신라나 백제에서, 예, 규슈, 일본의 제일 서쪽에 있는, 서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고속 페리 타면 3시간 정도 걸리죠. 예, 거기로 전파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벼농사 역사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문헌에 남아있는 근거를 갖고 지금은 이제 얘기를 해보면, 고 문헌에서 역사 기록에 삼국사기 그리고 백제봉기에 보면은 AD 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이죠. 지금이 2023년이니까 그죠? 약 2000년 전에 저수지를 만들어 논물을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만시대 우리 세계 저수지 있잖아요. 그죠? 마한, 진안, 배난 이렇게 있잖아. 김제의 백골제, 충북 제천의 의림지, 경남 밀양의 수산제, 요 세 개가 사만시대 저수지예요. 그럼 여기 가보니까 실제 수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수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각 지역별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투자를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친환경농업 또 저탄소농업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테마를 만들고 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만시대 그 문헌적으로는 없지만 실제 그 자료가 유적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요 이제 벼농사를 지었다는 역사는 우리가 2300년에서 2500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문헌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단지 벽시가 맨 처음에 벽시가 한데 모여 있었던 근거는 15,000년 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와 보면 논을 일구는 이제 개간 산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논은 지금 저 호남 들판을 제외하고는 충청도도 좀 평야지가 많죠. 거기 제외하고 보면 우리 영남권에서는 전부 계단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어서 그걸 일명 천수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단식 이제 농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게 언제느냐, 고려시대 때 그게 시작이 됐었죠. 내 어릴 때만 해도 상간지 가면은 전부 경사지인데 표현이 좋은 건데 손바닥만한 논들이 많았어. 실제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예.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전부 경지 정리를 해서 평야지 수준의 버금가는 논을 기본적으로 400평, 600평, 800평, 1000평 단위로 구획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헌적으로 인종 21년 그리고 인종 24년 1143년이죠. 그러니까 약 9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고려 말에는 수차를 이용했다. 수차는 뭐 하는 데 쓰죠? 일명 물차죠. 물차는 뭐냐 하면 물을 싣고 가는 물차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논이다 하면 물이 없어. 그러니까 꼬랑이야 도랑. 그죠? 강 하천에는 물이 있죠. 그럼 이 흐르는 물을 이렇게 논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논이 높아. 이 하천물이 낮아. 수위로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물을 넣는다? 지금은 펌프가 있어서 펌핑하면 되죠. 과거는 펌프가 없었잖아. 자동 펌프.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사람이 발로 이래 밟으면서 여기 요런 바구니처럼 생긴 게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밟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지금 물레방아 있죠? 물레방아하고 똑같아요. 물레방아를 여기 물이 많이 있는 고인 쪽에서 논으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수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수차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결국은 고려 말에 만들어졌다. 공민왕 11년이니까 1362년이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씨 뿌리기. 이제 배피를 어떻게 뿌린다, 파종하는가 하고 종자를 어떻게 고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문원직파하고 건답직파. 문원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뿌리는 거. 그죠? 문원. 그 다음에 건답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종자를 파종하는 일명 건답직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초기에 시작이 되었다. 요게 보면 이제 세종대왕이 참 정말 위대하죠. 이때 농사직설이란 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농서가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온갖 기록들이 다 있어요. 실제 벼농사 짓는 방법이 그 당시는 쌀이 최고잖아. 그죠? 쌀이 최고예요. 그래서 쌀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천석군, 만석군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대하 소설 토지란 소설 여러분들 알죠? 하동에 가면 최참판 때 거기는 아마 내 생각에는 1000석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0석 정도는. 거기를 박경리 선생님이 딱 2번 가보셨대. 2번 가보시고 딱 섬진강 위에 거기서 쫙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딱 2번 가시가 그 토지란 대하 장편 소설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라는 게 뭔가 다르죠. 네. 그 위대한 작가는 뭔가 달라요. 2번 가보고 어떻게 그 장편은 그걸 쓰냐 이거지. 대단하죠. 어쨌든 그런 감각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조선시대 세종 때 농사직설에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농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역사서로, 농서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 농사직설에 뭐 비료주는 거, 물관리, 제초하는 법까지 다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벼 품종 있죠.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한 것. 금양 잠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성종 22년이니까 1491년이면 530년 전이죠. 그죠? 대단하다니. 그래서 이때 아마 세종, 성종 이때까지 1400년대에 우리 기술이 번성을 했죠. 보면은 1500년대 가면은 살인파가 득세를 하면서 전부 이론적인 거 가고 내가 양반이니 네가 상놈이니 뭐 따지고 하던 그 시절 살인파가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말아 먹었다 해야 되겠죠. 거기에 선조는 또 어땠어요?
예? 제일 최악의 왕이 누구냐? 저는 선조로 봐요. 나라 막 먹었잖아. 임진왜란 일어날 걸 일본에 수신사 파견해서 동태를 파악해보라 하니까 지 좋은 쪽으로, 편한 쪽으로만 생각한 거지. 어째요? 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하니까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징조가 없다. 그 당시에 이게 이 파벌이란 게 참 문제예요. 양반들이. 심각하지. 그러니까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됐어요? 부산 동네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그게 3일 만에 저기 어디고 밀양, 울산까지 함락됐지, 충북까지 일주일 만에 함락됐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사옵니다. 전하,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평양성으로 갔죠. 또 어디로 갑니까? 가다가 안 되니까 압록강까지 넘어야 될 판이었어. 그걸 살려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 제일 위대하죠. 충무 이순신. 그 다음에 의병들, 여기 의령하면 곽재우 장군, 그 의병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조라는 그 임금이 되지 말아야 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광해군을 참 좋아합니다. 아직도 왕자를 못 붙이죠? 그냥 군이에요. 왜? 동생을 죽였다는. 그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동생을 죽인 거는 정말 잘못했지. 근데 치적을 보면은, 광해군 때 이제 우리가 허전 드라마에서 보면은 뭘 집필을 했다? 동의보감. 지금까지도 이게 자손만대에 빛나는 거예요. 지금 양의가 원체 발달되니까 그렇지. 근데 광해군이 뭘 했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징조가 있다는 걸 간판에 했죠. 그러니까 말하니까 뭐라 합니까? 선조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평양성에서 싸우고 한 거는 실제 광해군이 다 했어요. 선조는 도망가고.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이때 또 뭘 했느냐 하면, 실제 그 정책적으로 보면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이 내보다 더 많이 했을 거니까 더 잘 알 거예요. 엄청나게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어요. 광해군의 취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있죠. 원래 선조 때 있었던 이 사람들을 한 번에 그걸 못 했잖아. 그러니까 광해군이 아마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만큼 이 파벌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참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거기서 죽어나는 것은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만큼 세종대왕 때 이만큼 올려놓은 것들을 선조 때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선조가 몇 년 왕을 했는지 압니까? 40년 이상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우리 같으면 한다면은 취직을 얼마든지 내서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버려요. 그게 한계였다. 하지만 광해군은 달랐다. 선조의 아들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취적이 있다. 그래서 농가원령이란 걸 이제 이때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모내기 하는 시기, 언제 또 종자를 뿌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노래로서 이제 만든 게, 이게 광해군 때 하는 거예요. 농가원령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다. 그 당시만 해도 세종 때 유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백성들도 그를 알게 되었죠. 언문이라고 합니다. 언문.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서는 것. 그래서 그 언문을 거의는 아니더라도 백성의 한 20, 30%는 알게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자, 청명에는 뭐 하고, 그 다음 망종에는 뭐 하고, 하진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로서 만들게 되었던 시기가 이 광해군 때였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뭐 별거 아니다,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 보면은 지금이 뭐예요? 그 막 춤추면서 하는 거 있잖아. 노래 그 뭐라 그러지? 막 하는 거 있잖아. 이 바바바바바 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막 뭐 있는 그대로 막 이 현실을 그 노래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 가령. 응? 가령. 어? 좀 크게 얘기하자. 가령. 타령 말고 아니, 최근에 지금 하는 거 있잖아. 어? 아, 랩. 그래. 속도가 타령이 속도가 옛날에는 이렇게 허욱 하면서 늦었을 뿐이지 지금 랩하고 똑같은 거잖아. 랩은 속도가 하이 초 슈퍼 스피드고 타령은 어때요? 아주 초 슬로우죠. 그거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타령에 딱 넣은 거예요. 그게 원래 노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랩이라고. 랩이 스펠링이 왜 되죠? 어? RAP? 맞죠? 그 다음에 WRAP는 뭐지? 둘러싸는 거래. 자, 어쨌든 나는 저 광해군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동생에 관한 거는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입하, 이제 여름에 들어선다 5월 5일. 이때 이제 모짜리 만들고, 망종이라고 하는 것은 6월 6일경에 이제 모내기를 시작해서 가장 늦은 모내기는 이제 6월 21일 하지 때 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왔습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실학자, 말 그대로 16세기 살인파, 내가 지역이 좀 살인파 지역이, 밀양 출신이니까, 살인파의 선구지가 밀양이잖아. 김종직 선생하고, 남은 길재 선생하고 다 모여가지고 뭐 다 했던 데가 그 밀양이에요. 일명 영남학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화 발전을 가장 딜레이 시킨 사람들이 살인파예요. 그러니까 그 잔재가 어디까지 남아 있었냐면 우리가 저 지하철이 아니고 역 있잖아. 역을 세우는데 그 당시 밀양이 양반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양반들이 기차 소리 나면 시끄럽다고 저기 가다가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게 양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됐고, 그래서 아까 농가 원령가 나왔죠, 그죠? 요것이 1816년 농기구 손질 준비, 그릇 만들기, 그름주기, 농가리, 가리질, 모짜리, 서리질, 모내기, 논매기, 수확, 탈곡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게 한, 지금으로 보면 영농교본이라고 해요. 교본. 군대에 가면은 교본이 딱 있죠, 그죠? 네. 그렇듯이 이렇게 교본을 만드는 게 우리의 뭐의 역사다? 벼의 역사다. 이렇게 지나왔다. 그건 뭐,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임명, 선, 그죠? 광, 인, 효형, 숙, 경, 영, 그죠? 그 다음 정조 다음에 누구죠? 순, 고종이지. 고종 다음에 순조 아이가? 고순, 순, 그죠? 그 나가죠? 어쨌든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 제일 위대한, 우리가 조선시대만 보면 제일 위대한 왕은 누구다? 세종대왕이지. 이화도 해고난 이성계의 손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정종은 뭐 2년인가 했나? 뭐 하기 싫어서 그만뒀지. 그 다음에 이방원이가 그
자기 형이잖아. 형을 쫓아냈지. 아, 그렇잖아.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쫓아내고 지가 왕했잖아. 태종 이방원. 그래서 세종대왕은 거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은 아주 그 이름이 누구지? 아주 명석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거 하는 거 다 보니 나는 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미친 척 돌아다녔잖아. 바보 행동하면서. 그렇게 일부러 그래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절에 가고 선임 되고 한 명은 뭐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학문에 엄청 집중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마음도 성품도 어질고.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죠? 단점이 하나가 있어. 한글도 장제하시고 뭐 온갖 과학 기술은 그 당시 최고 발전했는데 하나가 뭔가 있지. 운동을 안 했어, 운동을. 당뇨 환자였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눈이 안 보였어요. 물론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요. 제일 위대한 왕은 이제 세종대왕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누구 생각합니까? 정조하고 광해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정조도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정조가 누구예요? 영조의 손자죠. 영조가 64년인가 즉위를 했어요. 83세인가 운명했지. 그러니까 60년, 한가업 이상을 제의를 했으니까 뭐 엄청나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였잖아. 사도세자. 그죠? 그러니까 정조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어릴 때 소문 다 듣고 봤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취직을 이런 거 보면 지금 수원에 가면 수원성이 있어요. 그 화성이라고 해요. 거기에 정조대왕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돼서 92년이가 3년이가 하여튼 그죠? 1392년이죠? 건국이 되어서 1910년에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했죠. 한일 합방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경술국치를 당하기까지 600년? 600년 조금 넘죠, 그죠? 덜 되나? 뭐 어쨌든 그 600년 정도 기간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치적으로 위대한 왕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왕은 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벼역사, 벼농사고를 견주어 봤을 때 세종 때 가장 활발했고, 그 다음 광해군 때, 그 다음 정조 때도 이때도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거중기 만든 분이 누구죠? 정약용 선생님이죠. 이 정조 때야. 수원성 축조하는데 처음으로 거중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이 정조 대왕이 그 학문 발전에, 기술 발전에 기여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경술국치를 당하고, 그 전에는 우리가 벼 품종을 보면 거의가 키가 1m 20 정도 돼요. 소위 까렉이 많이 나 있고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까렉이 하나도 없죠. 일명 무망종이라고 해요. 무망. 까렉이 있다는 이설유자, 망망자, 까륵망자거든. 요렇게 쓰는 거. 그게 이제 없는. 그러니까 까렉이 있으면 어때요? 새들이 와서 먹기가 힘들지. 왜 좁히좁히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거 다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사료작물에도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까락을 다 없앴어요. 보리 종류도. 보리는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찔렀잖아요. 지금은 다 없앴어요. 소가 먹기 좋게끔. 그렇게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얘기하면 1970년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 60 넘는, 아버지가 60 넘는 사람 손 들어. 55세 넘는 사람. 5명. 그러면은
55세 좀 넘는 사람은 보릿고개라는 걸 알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이하는 잘 몰라. 보릿고개가 뭐냐 하면 1970년대 초반까지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가을에 쌀을 배를 수확해서 쌀을 먹잖아요. 그러면 올 한 중순 하순 되면 이게 동이 나버려. 쌀이 없어. 그럼 보리를 먹어야 되잖아. 보리가 6월 달에 수확하잖아. 5월 말 6월 초에. 그럼 덜 익은 보리를 그냥 수확을 해서 먹은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 그게 보릿고개였어요. 이게 언제 해결이 되느냐. 1970년대에 77년인가 6년인가 이때 통일배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그 통일배는 뭐냐 하면 저기 우리 국제미장연구소 있죠. 필리핀에 가면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열대 트로피칼 라이스를 재배를 해요. 품종들이 약간 더운 지방. 그러니까 수량이 엄청 많이 나. 그런데 우리 거는 아까 어쨌다 했어요. 키가 좀 크죠. 키가 크고 잘 썰어져요. 그때 요걸 이제 교잡을 한 거예요. 교잡 육종을 한 거예요. 해서 탄생을 하니까 얘가 수량이 과거에 우리 재래종보다 2배, 3배로 많이 나는 거야. 그렇게 나니까 우리 배고픔이 거의 사라졌죠.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에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고픔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고픔 문제는 해결했어. 그런데 조금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맛이 없어. 여러분들 혹시 지금 그렇지 않지. 과거에는 군대 가면 이제 알약미라고 들어봤나요? 주로 인디카. 아예 일락이 됐잖아. 롱그레인, 인디카, 커리라이스 해 먹는 거, 그 쌀. 주로 이제 그런 맛이 많이 나. 그렇게 나다 보니까 밥 맛이 별로 없어. 그리고 밥 먹고 일 좀 하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 소화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맛있는 쌀 해자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우리의 그 자포니카 중에서 찰기가 좀 있고 밥맛이 좋은 쪽으로 가자 해서 나온 게 지금 현재 품종들이 그게 언제 육성이 다 되느냐. 1980년대로 넘어와서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딱 보세요. 엄방울, 다마금 하면 그게 1910년대 경술 국치 당할 때 이때 보면 그게 최고로 많았다는 키가 1m 50까지 컸어요. 그 수량은 1제곱미터에 100g도 채 안 됐어. 지금은 400g, 500g 마음만 먹으면 800g까지 만들 수 있잖아. 그게 이제 획기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킨 게 지금 이제 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에 이제 맛있어서 아주 뭐 그런 대로 괜찮아. 그죠?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케미칼, 화학약제에 의존하는 거는 건강에 안 좋다 해서 친환경 농업이라는 게 그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법이 또 제정이 되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GAP는 조금 다르지만 GAP 친환경 이제 농업이 활성화를 띠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1970년대 이때는 60년, 70년대는 아까 얘기했죠. 손바닥만한 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계단식으로 적은데도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대. 그 당시는 우리가 1인당 쌀 소비량이 140kg까지 됐었어요. 140kg. 지금은 지금 55kg밖에 안 돼요. 1인당. 그럼 절반 이하로 줄었죠. 그죠? 그 논면적은 과거에 그때에 비추어 봐서 한 60%밖에 안 돼요. 지금 배 재배하는 거는 한 78만 헥타르밖에 안 돼. 최고 많을 때는 140만 헥타르까지 있었거든. 그래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은 밥맛도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됐어. 지금은 이제 저탄소 시대예요. 결국은 벼농사를 지으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공기적 기능에 부합하고 여러 가지 내가 설명을 했죠. 그죠? 홍수 방지하고 또 침식 방지하고 지하수온 함량하고 여름에 온도를 낮추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그게 결국은 초록을 제공하고 수생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하고 온갖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벼를 재배하면 물을 담수를 하잖아. 담수를 하니까 거기서 메탄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학자들이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그 벼 재배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 재배하면서 메탄 발생을 줄이는 농법을 실현하자.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뭐다? 저탄소 농법. 건답 재배하면 최고로 좋은데 그게 잡초 방제가 어려우니까 뭘 하자? 중간 물대기라도 하자. 그래서 중간 낙수하고 물을 얕게 대면서 걸러대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원 사이클로 해서 한 이틀 3, 4cm 물을 대주고 그대로 두면 물이 자동적으로 정발 또는 정산에 또는 투수에 의해서 수분이 없어지잖아. 없어지면서 이제 한 일주일 좀 되면 논이 말라가. 그때 이제 물을 또 한 번씩 대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기적으로 이제 다시 종합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 벼 재배 역사 말고 그 흔적으로 남은 것을 보면은 소로리에서 발견된 게 15,000년 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만시대 마한 진안 배난에서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게 2300에서 2500년 전이다 하는 거죠. 그때는 벼농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농사를 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몇 년 전인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삼국시대의 문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고려에 와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가 조선시대에는 세종 때 가장 번성을 했다. 그리고 광해군 때 농가 원령이 또 만들어지면서 이제 계절별로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 돼서 1910년에 이제 우리가 그 경술 국치를 당하면서 이때는 거의 일본 농법에 다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비료로 뭘 쓰느냐 하면 자원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자원형이 이제 풋그름 작물이에요. 이게 질소 함량이 높아서 이걸 투입을 했어.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퇴비를 만들어서 인분이 있잖아. 똥고점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어서 집에다가 보리집에다가 섞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뒤집고 이런 거 하면은 잘 이제 퇴비가 만들어지죠. 그걸 이제 논밭에다 내서 농사를 지었다. 근데 1960년, 70년대 딱 들어서면서 케미칼, 화학약재가 다 들어왔죠. 비료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신농법이 시작된 거죠. 일명 화학농법. 그리고 70년대에 새로운 품종인 통일배가 나옴으로 해서 보릿고기를 없애고 배고픔을 달랬다. 80년대에 더 맛있는 거 하자. 그죠? 90년대까지 지속됐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농업이 대두되고 2010년부터는 저탄소 농법이 실현되게 되는, 아마도 203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지금의 30% 이상 논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30%가 아니고 지금 우리 기술에 의하면 7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벼 재배하면서 탄소 배출한다 소리는 못 합니다. 오히려 탄소를 더 축적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취해지고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 벼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